네, 안녕하세요. NHNXT 2기 이재봉입니다. 오늘부터 진짜 안드로이드 강의 시작할 건데요. 제가 민기적 거리다 이제 강의를 찍네요. 어차피 뭐 다들 수업 오기 직전에 듣고 오실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어쨌든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안드로이드의 화면을 구성하는 것들, 그 용어나 아니면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 사실 코딩 쪽 얘기는 별로 없고요. 그냥 레이아웃 짜는 방법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강의를 얼마나 찍게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클립스가 깔려 있어야겠죠? 이클립스 한번 켜볼게요. 저는 이클립스를 미리 켜놨고요. 기본적으로 프로젝트를 생성하면은 프로젝트 생성한 것부터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네, 파일을 해서 뉴에서 뉴 프로젝트 해가지고 새 프로젝트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맨 처음에 기본적으로 My Application으로 되어 있고요. 저는 이번 앱은 뭘로 해볼까요? First App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그 밑에 컴퍼니 도메인은 지난번에 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설치 때 설명했듯이 딴 사람들이랑 중복 안 되는 거면은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미니멈 SDK 이런 것도 지난번에 다 설명을 했죠?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이 미니멈 SDK는 제 발음이 좀 꼬이는데 이거는 뭐냐? 내 어플리케이션은 최소 이 버전부터 지원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밑에 있는 버전은 지원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게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저는 API 15 그대로 가 있고요. 보통은 2.3 정도부터 지원을 하기로 해요. 뭐 어쨌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거는 나중에 바꿀 수도 있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만들 때. 네, 일단 블랭크 말고 empty로 만들어 볼게요. 이게 블랭크가 뭐라 그래나 플러스 이 플롯 버튼이 추가가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1.5 버전 그러니까 마시멜로가 나온 다음부터 생긴 것 같아요. 전에는 이 empty 액티비티가 맨 앞에 있었는데 empty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눌러주시고요. 액티비티 네임은 네, 메인 액티비티 그대로 가져갈게요. 이렇게 만들면 내가 크리에이팅 프로젝트 하면서 프로젝트를 막 만들어요. 만들어질 때까지 껐다 갈게요. 네, 프로젝트가 생성됐고요.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면은 여기 보면은 자바 클래스 하나랑 XML 파일 하나 이렇게 생겨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맨 처음에 이렇게 뜨는데 맨 처음 자바부터 뜨고요.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안드로이드 구조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잠시만요. 네, 안드로이드 화면 구조는 기본적으로 화면을 구성할 때 최소로 생성되는 파일 두 개가 있는데요. 그건 자바 파일 하나하고 XML 파일 하나예요. 이렇게 말하면은 될 것 같네요. XML 파일은 뭐 하는 파일이냐? 화면을 구성하는 화면에 뷰를 보여주는 파일이 XML 파일이거든요. 제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누르면 이 XML이라는 파일 방식이에요. 가로로 그러니까 이 괄호로 묶여있는 파일이고 뭐 이런 건데 XML 파일 형식에 대해서는 제가 강의를 따로 안 할 거고요. 따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렌더링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뭐 이거 무시하시고 일단 XML 파일은 뭐 하는 파일이냐 이렇게 화면을 구성하는 파일인 거거든요. 네, 렌더링 프로블럼이 나와가지고 제가 좀 바꾸고 왔는데 렌더링 프로블럼 나올 때는 그 원인 읽으셔서 좀 여기 뭐 이거 누르셔서 뭐 테마 바꿔주마 이러면 되거든요. 뭐 어쨌든 그래서 XML 파일은 이렇게 화면을 구성하는 파일인 거예요. 화면이 지금 여기 보면은 텍스트 뷰라 그래서 이 뷰를 텍스트 뷰라 그러거든요. 여기 테두리 쳐진 애들. 이 텍스트 뷰의 텍스트는 헬로 월드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텍스트로 보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파일 이렇게 보면은 좀 헷갈리고요. 여기 디자인이라는 게 있어요. 보면은 사실 만들 때 저희가 제일 많이 쓰는 그 형식은 뭐 드래그 앤 드랍 해가지고 그냥 버튼 놓고 싶으면 이렇게 버튼 놓고 뭐 라디오 버튼 놓고 싶으면 라디오 버튼 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맨 처음 배울 땐 이렇게 하고요. 나중에 가면은 이 파일만 봐도 이 옆에 화면 없어도 그냥 이게 이런 구조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이건 뭐 쑥달되거나 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XML 파일은 뭐 하는 파일이냐? 이 화면을 만들 때 화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파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이 화면에는 텍스트 뷰가 하나 있고 버튼이 하나 있고 라디오 버튼도 하나 있어. 이런 식인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화면을 만드는 걸 담당하는 걸 XML 파일에서 해요. 그럼 자바 파일은 뭐 하는 파일이냐? 자바 파일은 이 화면에 대한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거든요. 만약에 내 이 버튼 눌렀을 때 다른 화면으로 넘어가고 싶다. 그럼 그 동작을 어디다가 정의를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담당하는 파일이 자바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자바 파일에서도 이 하나하나의 이 뷰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XML 파일은 뭐냐, 미리 만들어 놓는 거, 고정되게 미리 만들어 놓는 거고, 자바 파일은 고정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화면을 다 그려놓고 내가 어떤 동작을 했을 때 그때 화면에 변화가 생길 때 자바에다가 정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바 파일에다가. 이해가 되시나요? 외부로 치자면은 이 XML 파일이 HTML 같은 거고요. HTML, CSS 이런 거고요. 이 자바 파일이 자바스크립트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지금 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웹에 대한 이해가 있으신 분은 별로 없을 거라 생각하긴 하는데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안드로이드를 이렇게 파일을 하나 만들면, 그러니까 화면을 하나 만들면 XML 파일 하나랑 자바 파일 한 개가 생기는데, XML 파일은 일단 뭐 저희가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려면 화면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얘가 뭘 눌렀을 때 어떤 동작을 해주세요 이런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리 만들어 놓은 화면이, 정적인 화면이 XML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바 파일은 이 정적인 화면을 가지고 뭐 어떤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동작을 해라, 그러니까 동작에 대한 명령을 정의하기 위해서 쓰는 게 자바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여기 XML 파일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거거든요. 화면 구성을, 정적인 화면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그러니까 기획자분들은 거기까지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쪽에는 자바 파일에 대해서 개발자분들이 알아야 되는 개념들, 뭐 액티비티의 생명주기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강의를 할 것 같아요. 물론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기획자분들이나 디자이너분들은 여기까지 들으시면 돼요 하면은 거기서 끊으셔도 되고요. 물론 뭐 뒤에 지식 더 알고 싶으시면 이어가셔도 되고요. 오케이?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해볼게요.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여기는 지금 릴레이티브 레이아웃이 사용됐는데, 릴레이티브 레이아웃 말고 이게 좀 버전이 바뀌면서 제가 좀 낯설어가지고 그런데 이 안에 제가 만들어 놓은 거 다 지우고요. 여기 이 레이아웃 와이드스 이런 거는 그러니까 놔두고 패딩 부분을 지울게요.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릴레이티브 레이아웃을 리니어로 바꿔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완벽하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디자인 가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리니어 레이아웃이 들어간 것처럼 나오거든요. 네, 리니어 레이아웃이 뭔지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그냥 만들면서 한번 해볼게요. 만들면서 하는 게 가장 이해가 빠르니까 제가 여기다 리니어 레이아웃을 하나 만들어 놨고요. 이거 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울게요. 리니어 레이아웃을 하나 만들어 놨고, 여기 보면은 옆에 보면은 프로퍼티즈라고 해서 이 레이아웃이나 이 속성들, 뷰들이 가질 수 있는 속성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어요. 프로퍼티즈 칸에 보면은. 그래서 이 레이아웃은 뭐 와이드스, 하이트, 흔히들 알죠? 좌우 그리고 상하 높이를 가지고 있고요. 보면은 와이드스의 속성이 뭐뭐 있냐면 필 페런츠, 매치 페런츠, 워렉 컨텐츠 이렇게 있거든요. 필 페런츠랑 매치 페런츠는 같은 거고, 워렉 컨텐츠는 안에 어떤 컨텐츠, 그러니까 뭐 텍스트나 뭐 버튼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걔에 맞춰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자식 속성에 따라서 그 넓이나 높이가 정해지는 걸 워렉 컨텐츠라고 그러고요. 자기를 감싸고 있는 부모의 크기만큼, 만약에 지금 이 리니어 레이아웃이면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이 상에 있는 디바이스 스크린, 그러니까 디바이스의 화면 크기만큼 가지겠다 하면은 필 페런츠 혹은 매치 페런츠 해주면 돼요. 지금 그래서 YS랑 하이트는 안에 있는 이 속성들은 똑같고요. 지금 YS랑 하이트 둘 다 매치 페런트를 해놨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화면, 그 디바이스 화면 크기만큼 이 박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리니어 레이아웃은 필수적으로 가져야 되는 게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그 뭐 중력이라고 하나요? 아니 그래비티가 중력이죠. 이 오리엔테이션은 뭐라 그러더라? 뭐 제가 한글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수직 수평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호리젠탈 혹은 버티칼이 있는데 호리젠탈을 일단 놔둘게요. 그리고 백그라운드에 컬러를 한번 줘볼게요.
백그라운드는 뭐 하는 거냐면은 얘 그 레이아웃의 백그라운드, 배경에 어떤 걸 놓을 것인가에 대한 건데요.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색상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일단 뭐 그냥 아무 색상이나 줘볼게요. 색상을 주려면은 샵 해가지고 주면 되거든요. 제가 그냥 민트색 줘볼게요. 이 커피 하면은 민트색 돼요. 민트색. 이 리니어 레이아웃은 매치 페런트를 했기 때문에 이 화면 전체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이 위에 빼고요. 이 위에는 액션바라 그래가지고 또 다른 개념인데 나중에 설명할게요. 일단 여기만 화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액션바 빼고. 그래서 매치 페런트 한 속성 그대로 백그라운드는 커피색이 된 거예요. 만약에 제가 하이스 매치 페런트가 아니라 월의 컨텐츠를 했으면은 지금 안에 컨텐츠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색깔이 안 나타나고요. 만약 안에 컨텐츠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 스몰 텍스트 하나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이 텍스트의 하이스만큼, 이 높이만큼 백그라운드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원래대로 돌릴게요. 매치 페런트 할게요. 자, 이제 여기다가 제가 아무 이 뷰들을 한번 갖다 넣어볼게요. 아무거나 이렇게 막 갖다 넣어볼게요. 지금 보니까 얘네 옆으로 생기죠. 밑으로 쌓이지 않고 옆으로 쌓이고 있죠. 이게 이 레이아웃의 오리엔테이션 속성인 거예요. 호리젠탈이기 때문에 이게 수평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옆으로 쌓이게 되는 거예요. 속성들이. 만약에 이게 호리젠탈이 아니라 버티컬이면 밑으로 쌓이게 되는 거고.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오리엔테이션 속성인 거거든요. 그리고 리니어 레이아웃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 내 자식, 밑으로 들어가는 애들이 어떻게 쌓일 것이냐. 수직으로 쌓일 것이냐, 수평으로 쌓일 것이냐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럼 이제 이 안에 있던 자식들 다 지워보고 지금 버티컬로 되어 있잖아요. 이 화면을 반으로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레이아웃을 두 개를 추가해가지고 반으로 나누면 돼요. 제가 호리젠탈 하나, 버티컬 하나 넣어볼게요. 이렇게 넣고 둘 다 와이드스는 매치 페런트 하고 하이드스는 매치 페런트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네 둘 다 이 위에 만들어 놓은 리니어 레이아웃을 꽉 채우게 되는 거예요. 둘 다. 그러면 이상하지 않나요? 둘 다 화면에 보일 일이 없게 되는 거죠. 만약에 얘를 제가 색상을 한번 줘볼게요. 그냥 뭐 대충 FF0000 줘볼게요. 이렇게 되면 빨간색이죠? 근데 얘도 한번 바꿔볼게요. 0000 FF 이렇게 줘볼게요. 그러면 얘는 파란색인데 안 보이죠? 왜냐면은 얘가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보다 위에 쌓여 있기 때문에 매치 페런트를 해버리면은 밑에 있는 애는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덮고 있는 거예요. 밑에 있는 이 화면을. 만약에 얘를 매치 페런트를 안 하고 월의 컨텐츠를 해버리면 파란색이 보이게 되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개념 중 하나인데 이 순서대로 XML 파일의 순서대로 쌓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얘보다 밑에 있으니까 얘보다 아래에 쌓여 있는 거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화면을 반으로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하이스에다가 50% 해볼까요? 안 되죠. 이게 뭐냐면 안드로이드는 퍼센트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반으로 나누고 싶어도 퍼센트 개념을 주면은 얘가 이해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이런 방법이 하나 있는데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헤이트를 그러니까 저희가 높이를 반으로 가고 싶은 거잖아요. 0으로 줘버려요. 그리고 얘도 0으로 줘버려요. 그럼 둘 다 지금 높이가 없는 상태가 되죠? 그죠? 그럼 밑에 얘네가 높이가 없으니까 막 빨간 줄 떠요. 나 높이 없어 이러면서. 그런데 여기 웨이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한글로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네, 뭐 무게, 체중, 뭐 중력, 뭐 여러 뜻이 있는데 뭐 이게 왜 웨이스인지 저 잘 모르겠네요. 뭐 어쨌든 웨이스라는 게 있는데 이 웨이스가 얘네 둘의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 1로 놓고 얘도 한번 1로 줘볼게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둘이 얘가 1이고 얘도 1이에요. 그러니까 1대1 비율로 이 리니어 레이아웃을 반으로 가리게 되는 거예요. 갈라먹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얘를 2로 주게 되면 이 화면을 1대1이었는데
1대2로 갈라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를 이 비율상으로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헤이스는 0으로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을 막 하게 만든 다음에 이 웨이스라는 애를 가지고 비율을 조정해 주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얘를 반으로 갈릴 거니까 1대1을 하면은 반으로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안드로이드에서는 이게 왜 이렇게 개념이 되냐면 안드로이드는 기계마다 화면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비율로 화면을 구성하게 돼요. A란 디바이스랑 B란 디바이스랑 똑같은 화면을 보이게 하고 싶으면은 비율을 가지고 화면을 구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뭐 릴레이티브 레이아웃이나 딴 걸로 만들면은 화면이 좀 깨지거나 그래요. 그래서 이 리니어 레이아웃을 가지고 만들면은 화면이 좀 덜 깨지게 되거든요. 왜냐면은 완벽한 비율이니까 그냥 이 디바이스에서 이 둘은 반을 가릴 거고 화면을 반으로 가릴 거고 1대1 비율을 가질 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리니어 레이아웃을 가지고 저희가 화면을 틀을 짜게 돼요. 가장 큰 틀, 배경을 짜게 되거든요. 뭐 물론 다르게 짤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거고요. 이 리니어 레이아웃에 제가 또 레이아웃을 넣어볼게요.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 안 짚고 넘어갔는데 이 배경 그러니까 가장 상위에 있는 리니어 레이아웃이 버티칼이기 때문에 얘네는 상하로 쌓이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만약에 얘가 버티칼이 아니라 호리젠탈이었으면 좌우로 쌓였을 텐데 그러면 제가 여기다 헤이트를 0을 줬기 때문에 에러가 나버려요. 그럼 얘를 이렇게 세로로 반으로 가고 싶으면 와이스에다 0을 주고 웨이트를 1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하이트는 매치 페럼트로 해주시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아까 하던 얘기로 돌아가서 이 안에다가 이제 레이아웃을 2개 더 넣어볼게요. 각각 2개. 뭐 호리젠탈 안에 그냥 버티칼 하나, 뭐 호리젠탈 하나 이렇게 각각 하나씩 넣을게요. 지금 그리고 이 옆에 보면은 트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구조가 보이는 건데 얘의 부모가 이건 거고 얘의 부모가 이건 거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어,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얘네들은 이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각자가 가진 속성도 있겠지만 이 리니어 레이아웃 자체는 나 자신의 속성보다는 그러니까 나 자신의 배치를 할 때는 나 자신의 속성보다는 부모의 속성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거든요. 자, 일단 호리젠탈 안에 버티칼 하나, 호리젠탈 하나 넣었어요. 이거를 이제 호리젠탈은 뭐냐? 아까 말했듯이 옆으로 쌓이는 게 호리젠탈이잖아요. 그럼 이 빨간 상자를 한번 반으로 또 나눠볼게요. 잠시만요. 자, 반으로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방금 잠깐 얘기했듯이 일단 하이트는 그대로 두고 이거는 좌우를 가르는 거니까 네, 웨이스를 0dp 그리고 웨이트를 1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그리고 이거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이거랑 동시에 선택해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동시에 선택한 다음에 와이스 0dp하고 웨이스를 1 하시면 되거든요. 동시에 선택하는 방법은 컨트롤 누른 다음에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우리 원래 뭐 여러 개 선택할 때 윈도우에서 파일 여러 개 선택할 때 그렇게 하죠. 컨트롤 눌러서 해주면 돼요. 자, 이제 색깔 하나만 바꿔볼게요. 이 버티칼이네만 한번 바꿔볼게요. 이번엔 샵 00 ff 00 이렇게 바꿀게요. 그러면은 이 뒤에 있는 이 색깔은 봐봐요. 이 리니어 레이아웃의 색깔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호리젠탈이 위에 덮여져 있는데 얘는 지금 색상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줬기 때문에 투명한 거예요. 그러면 이 뒤에 있는 배경에 있는 애 거를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사실 이렇게 되면은 제가 뭐 이 뒤쪽 리니어 레이아웃에 클릭 이벤트를 줬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투명하니까 이 뒤에 있는 얘를 눌러도 이 클릭 이벤트가 발생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클릭 이벤트라는 거는 클릭했을 때 하는 동작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위에 이게 덮여져 있고 투명한 거지 이 뒤에가 아예 뻥 뚫려 있는 구멍이 뚫려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뒤에 있는 거에 클릭 이벤트는 발생하지가 않아요. 근데 내가 이 뒤에 있는 애한테 클릭 이벤트를 줬고 그 이벤트를 발생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하이트 자체를 0.0로 줘버리는 거야. 그러면 얘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냥 얘의 반을 나누기 위해서만 사용된 리니어 레이아웃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지금 상태는 이 큰 네모 그러니까 반짜리 네모 안에 이거 반만 올라가 있는 거예요. 얘는 뚫려 있는 거.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이벤트 얘가 제가 지금 클릭할 때도 얘
그냥 이렇게 누르면은 뒤에 있는 애가 막 이렇게 유명이 가잖아요. 아까 얘가 하이트가 엣지 페널티일 때는 제가 여기를 누르면은 여기 유명이 가죠. 그러니까 클릭 이벤트도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여기다 클릭 이벤트를 걸어놓고 그걸 계속 쓰고 싶으면은 얘를 그냥 0TP로 줘버리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뭐 만약에 여기다가 제가 버튼이나 이미지 뷰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이 이미지 뷰는 뭐 이미지를 보여주는 화면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 이미지를 원의 컨텐츠로 하지 말고 둘다 필터를 칠해볼게요. 매치 컨텐츠나. 그리고 나서 더블 클릭하시면 소스 이게 나오거든요. 이거는 제가 이미지 뷰 할 때 또 따로 얘기 드릴게요. 이렇게 한번 눌러가지고 컬러가 있고 뭐가 있고 이런데 프로젝트에 보면은 맨 밑에 안드로이드가 있어야 되는데 IC 컨트롤 이거 있죠? 이거 이렇게 할게요. 그럼 얘가 이렇게 들어가요. 화면에. 근데 지금은 보면은 리니어 레이아웃이 있고 이미지 뷰가 있죠. 근데 얘가 지금 투명해가지고 여기 요렇게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얘는 이 네모를 전부 다 감싸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클릭 이벤트를 이미지 뷰에다 걸어야지 클릭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얘는 뒤에 감싸져 있기 때문에 클릭 이벤트는 발생하지 못해요. 알겠죠? 그리고 얘는 지금 버티컬이고요. 그래서 이런 게 리니어 레이아웃인 거예요. 리니어 레이아웃을 배치할 때는 웨이스로 쓴다. 뭐 하이트나 와이드를 0으로 줘버리고 웨이트에다가 뷰를 줘가지고 그 뷰로 바꾼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레이아웃 아래에도 레이아웃도 들어갈 수 있고 레이아웃 안에는 뭐든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레이아웃 안에 레이아웃도 들어갈 수 있고 위젯도 들어갈 수 있고 텍스트 키도 들어갈 수 있고 컨텐츠도 들어갈 수 있고 그죠? 레이아웃은 그냥 전체를 감싸는 큰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막 리니어 레이아웃 해가지고 비율로만 이렇게 줬잖아요. 근데 만약 이 정중앙에 이 뭐 이미지나 이런 거 배치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화면을 막 100등분하고 막 이래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런 개념 때문에 나온 게 릴레이티브 레이아웃이라는 거예요. 릴레이티브 레이아웃. 이 릴레이티브 레이아웃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릴레이티브 레이아웃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이걸 얘기 안 했던 것 같은데 저희 레이아웃 있잖아요. 레이아웃들은 여기 옆에 보면 이렇게 맨 처음에 다 닫혀 있으면 매니페스트라는 게 있고요. 자바라는 게 있고요. 이게 RES, 리소스 폴더거든요. 이게 세 개가 있어요. 자바 파일 폴더 안에는 저희가 만드는 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자바 파일이 있고요. 이 밑에 건 테스트 하는 건데 잘 안 써요. 그리고 이 밑에 리소스 밑에는 드로워블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미지를 갖다가 넣어놓는 파일 폴더가 있고요. 그리고 이건 또 다른 얘기인데 이미지는 JPG, PNG만 가능해요. 그 외의 것은 안 들어가요. 뭐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은 제가 맨 처음 배울 땐 그랬었는데 제가 나중에 강의할 때 다시 알아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게 될 것 같아요. 이 레이아웃 밑에 저희가 만들어 놓은 레이아웃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 안드로이드에서 만들어 놓은 여기도 아이콘 들어가는 데인데 조금 느낌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밑에 이 밸류랑 민맵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거 또 화면을 구성할 때 쓰는 것들이거든요. 어쨌든 레이아웃 밑에 저희가 만든 레이아웃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릴레이티브 레이아웃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만들려면은 여기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이게 안드로이드 이 프로젝트 거기에요. 뉴 누른 다음에 여기 액티비티 있거든요. 그래서 새 액티비티를 만들 거예요. 블랭크가 아니라 잘못 만들었네요. 블랭크가 아니라 MC로 만들 거예요. 제가 또 액티비티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안 한 것 같은데 액티비티가 뭐 하는 거냐면 큰 도화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저희가 아까는 레이아웃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액티비티가 뭐 하는 거냐? 안드로이드 앱에서 우리가 화면을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화면 구성을 하기 위해서 큰 틀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화면에 하나의 액티비티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도화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위에 레이아웃이 얹어지는 거고 뷰들이 얹어지는 거거든요. 레이아웃 아니면 이미지 뷰 아니면 텍스트 뷰 이렇게 그 액티비티 위에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액티비티는 그러니까 하나의 도화지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액티비티 만들 건데 액티비티 이름은 릴레이티브 액티비티라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릴레이티브 액티비티 그리고 패키지는 저희가 아까 만들었던 이 nhnext.org 이렇게 해가지고 되고요. 피니시 누르면은 또 아까 같이 XML 파일 하나, 자바 파일 하나 생겼어요. 딴 것도 줄게요. 보면 아까 같이 얘는 빈 화면이 만들어졌는데 보니까 릴레이티브 레이아웃으로 되어 있네요. 저희가 릴레이티브 레이아웃에 대해서 배울 거니까 그냥 냅두도록 할게요. 그냥 냅두고 이제 여기 패딩들 속성 지워줄게요. 이거는 네, 패딩이나 마진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것도 화면을 구성하는 방법 중 하나거든요. 얘네는 제가 또 따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그냥 지워주시면 돼요. 있으면 좀 저희가 원하는 대로 화면 구성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워주시고 저장하고 디자인 가보면 뭐 달라진 건 없네요. 자, 지금 보면 여기 릴레이티브 레이아웃이 하나 있죠. 여기다가 지금 막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나오잖아요. 아무거나 한번 던져서 넣어볼게요. 이렇게. 자, 잠시만요. 이게 개발하다 보면 자꾸 렌더링 프로블럼 이런 게 나오는데요. 이게 화면 보여줄 때 나오는 프로블럼들이거든요. 그냥 네, 신경 안 쓰시고 그냥 여기 뭐 이거 자꾸 바꿔주다 보면은 해결이 돼요. 그냥 뭐 사실 내 디바이스로 가면은 전혀 상관없게 되거든요. 뭐 이것도 하나의 뭐 좀 화면 구성 단위긴 한데 저는 그냥 뭐 디바이스 디폴트 라이트 뭐 아니면은 여기 뭐 올 해서 뭐 홀로라는 게 저희 화면 이게 디바이스마다 다 각각 다르니까 안드로이드에서 강제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너희 이제 홀로 라이트 아니면 홀로 다크를 만들어서 이걸로 갖다 써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저는 다크한 걸 더 좋아하니까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홀로 다크에 그냥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오케이 하면은 다크면 검은색이 되고 뭐 라이트면은 밝은색이 되는 거겠죠. 뭐 어쨌든 아까 다크였는지 라이트인지 기억 안 나는데 여기 보면 라이트로 한번 해볼게요. 그냥 일단 라이트 이렇게 해가지고 오케이 하면은 이런 식으로 돼요. 이거가 렌더링 프로블럼이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요. 근데 사실 화면 구성할 때 말고는 신경 안 쓰셔도 되는 프로블럼이거든요. 저희가 릴레이티브 레이아웃이 있고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놓을게요. 이렇게 아무 텍스트, 플레인 텍스트를 갖다 놓을 건데 갖다 놓으려 그러면 여기 보면은 막 온라인 페런트 레프트나 뭐 이런 게 막 뜨거든요. 이게 뭐 하는 거냐? 릴레이티브 레이아웃은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관계형 레이아웃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감싸고 있는 이 부모 클래스와의 관계를 통해서 위치를 배치하는 거예요. 얘는 지금 보면은 센터 오리진, 센터 버티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수직으로도 중앙에 놓고 수평으로도 중앙에 놓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얘는 자기 부모와의 관계 어디다 놓을 건지에 대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 제가 이 귀퉁이에 놓는다 그러면은 얼라인 페런트 레프트, 얼라인 페런트 탑 그러니까 페런트의 제일 탑이랑 레프트에 놓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 옆으로 조금 옮긴다 싶으면은 옆에 이렇게 마진이라는 게 막 나와요. 마진이 뭐냐? 여기 요 페런트랑 나랑 사이의 간격이 여기가 20dp다 라는 거거든요. 보면은 마진 레프트라고 나올 거예요. 그냥 마진이라고 나오네요. 속성을 보면은 여기를 보면은 마진 레프트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와 나 사이의 거리인데 마진 레프트는 왼쪽 거리, 마진 탑은 위쪽 거리, 마진 라이트는 오른쪽 거리, 마진 바텀은 아래쪽 거리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얘가 막 이렇게 가운데로 가면은 페런츠 레프트, 페런츠 탑 하다가 이게 어느 순간 페런츠 바텀으로 바뀌어요. 중앙을 지나는 순간 보이죠? 그러니까 어디를 기준으로 놓을 거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페런츠 라이트가 되고 여기로 가도 페런츠 라이트가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화면을 4분할 해가지고 어디에 더 가까운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뭐 위쪽과 거리는 얼마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보면은 DP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DP가 뭐냐면
디스플레이 포인트인가? 아마 그런 거거든요. 제가 DP 개념은 또 따로 설명드릴게요. 지금 DP 개념부터 일단 짚고 넘어갈게요. 다시 PPT로 돌아가 볼게요, 그럼. 자, PPT로 왔고요. 제가 미리 이렇게 다 써놨는데, DPI랑 DIP, DP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 DPI랑 DIP, DP, 다른 말로 DP, 우리가 흔히들 DP라 그럽니다. 이 개념은 안드로이드의 파편화라는 현상이 있거든요. 안드로이드 파편화. 그게 뭐냐면 파편화 현상은 그 기계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안드로이드는 무료다 보니까 아이폰 같이 막 기계가 옛날에는 아이폰은 화면이 다 크기가 다 똑같았었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안드로이드는 기계마다 화면도 다르고 제조사도 다르고 뭐 또 제조사에서 지네 맘대로 막 건드려 놔가지고 또 안 되는 것도 있고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파편화 현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기계가 너무 많은 거. 그거를 파편화 현상이라고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는 화면을 똑같이 사람들 눈에 똑같이 보이게 만들고 싶은데 우리가 픽셀로 하게 되면은 화면마다 그 해상도가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픽셀로 하면은 어떤 화면 픽셀이 큰 화면에서는 얘가 작게 나오고 그러니까 화면을 다 채우지 못하고 왼쪽이나 오른쪽을 이렇게 치우쳐서 나오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나온 개념이 DPI랑 DP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또 비슷하게 생겨서 헷갈리죠. 뭐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DPI는 도스 per 인치라 그래가지고 1인치당 들어있는 픽셀의 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또 외국인들이 만들어서 그런지 그러니까 미국인이 만들어서 그런지 인치라는 개념에 따라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저희는 사실 인치가 막 낯설잖아요. 뭐 어쨌든 1인치당 들어있는 픽셀의 수인데 안드로이드는 기본적으로 160dpi가 맨 처음 나왔을 때 기가 맨 처음 나왔을 때 160dpi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160dpi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160dpi일 때는 1픽셀이 1dp인 거예요. 1dpi인 거예요. DIP인 거예요. DPI랑 DIP는 서로 뗄 수 없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넥서스 5X 같은 경우에는 420dpi인데 그러니까 해상도가 1인치에 420개의 픽셀이 찍힌다는 거죠. 픽셀이 많이 찍히면 많이 찍힐수록 해상도가 높은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DIP는 이 DPI랑 관련이 있는 개념인데 그 말 그대로 설명을 해보자면 그러니까 직역을 해보자면 밀도에 종속적이지 않은 픽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면 크기에 종속적이지 않은 픽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위. 아까 말했듯이 160dpi 기준 1픽셀이 1dp고요. 계산 공식은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420이면은 얘 2.265배거든요. 그러니까 2.265 픽셀이 1dp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dp라는 단위를 쓰기 시작하면은 이 안드로이드 내부 디바이스 내부적으로 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내 화면이 만약 160dpi다. 그러면 1픽셀당 1dp를 할당받게 되고요. 1dp가. 만약에 내 화면이 420dpi다. 그러면은 1dp를 쓰면은 걔는 지가 알아서 2.625dp를 픽셀을 할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율이 똑같게 되는 거죠. 화면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치우침 형상 픽셀로 하면은 픽셀은 절대적인 단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화면이 크든 말든 이 사이즈에 맞춰서 나오는데 얘는 지가 알아서 이렇게 배수로 늘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DP라는 개념을 써서 우리는 안드로이드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DP만 쓰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사실상 픽셀이나 밀리미터 뭐 이런 단위도 있는데 잘 안 써요. 인치도 있고요. 안 써요. 그런 거 쓰면 안 돼요. 왜냐면은 안드로이드는 파편화가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DP라는 개념이 있는 거고 이건 디자이너분도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디자이너분들이 디자인하실 때 뭐 안드로이드 개발자가 난 DP로 만들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그냥 뭐 이런 개념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릴레이티브 레이아웃으로 돌아와서 얘기를 해볼게요. 릴레이티브 레이아웃은 아까 그 DP 개념을 가지고 이 화면에서 얘가 어디에 위치할지를 배치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뷰끼리도 할 수 있어요. 얘는 봐봐요. 얘를 이렇게 하면은 얼라인 레프트라 그래가지고 왼쪽은 위에 있는 이 텍스트 뷰에 맞추고 빌로우도 텍스트 뷰에 맞춰라. 그리고 이걸 떼면은 빌로우는 텍스트 뷰인데 그러니까 텍스트 뷰 밑으로 내려가는 건데 마진은 46dp부터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와의 관계도 정할 수가 있고 다른 뷰와의 관계도 정할 수가 있어요. 얘 이름이 텍스트 뷰고 얘 이름이 텍스트 뷰 2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위에 있는 텍스트 뷰를 기준으로 텍스트 밑으로 그러니까 22dp를 갈 거야 라고 지금 얘는 얘기하는 거거든요. 얘를 기준으로 22dp 밑에, 그러니까 나 말고 다른 뷰 기준으로 움직이는 게 릴레이티브 레이아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릴레이티브 레이아웃, 아까도 말했듯이 레이아웃 안에 있는 속성들이 그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고요. 아래에 있는 자식 애들이, 레이아웃은 자식 애들의 속성을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제가 이걸 이렇게 보면은 얼라인 탑 해가지고 텍스트 뷰랑 높이는 똑같이 맞추고 페런체 오른쪽으로부터 46dp를 떼라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놓고 싶은데 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하나하나 검사해보면 돼요. 얘가 어디를 기준으로 맞춰져 있구나. 화면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근데 이게 그리는 속도가 느려져요. 어느 걸 기준으로 그리는 거기, 그러니까 나 말고 다른 뷰를 기준으로 그리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만든 리니어 레이아웃보다 속도가 느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단점이 있다. 근데 뭐 요즘은 안드로이드 기계들이 하도 빨라져가지고 그런 단점 없다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 릴레이티브 레이아웃은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릴레이티브 레이아웃 안에 리니어 레이아웃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레이아웃 안에는 레이아웃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릴레이티브 레이아웃은 다른 속성들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뷰들을 기준으로 나를 어디다 놓을지 정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릴레이티브 레이아웃 안에 있는 뷰들은 다른 뷰들을 기준으로 위아래 혹은 좌우 이런 거를 좌우를 맞추거나 위아래를 맞추거나 해가지고 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 그대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어디에 관계를 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릴레이티브 레이아웃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자, PPT 만들어 볼게요. 네, 이제 릴레이티브 레이아웃 PPT로 왔고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릴레이티브 레이아웃은 다른 뷰와의 관계를 통해서 뷰를 배치하는 걸 릴레이티브 뷰라고 합니다. 부모 뷰 혹은 나와 같은 뎁스라는 거는 아까 그 트리를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렇게 같이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걸 뎁스가 같다 그러거든요. 어쨌든 나와 같은 뎁스에 있는 형제 뷰와의 관계를 통해서 위치를 정하는 걸 릴레이티브 레이아웃이라고 하고요. 다른 뷰와의 사이의 거리는 마진이라는 것을 통해서 주는 거고요. 규모 뷰와의 관계는 레이아웃, 얼라인 페런츠라는 속성을 통해서 주고 형제 뷰와는 얼라인 컴포넌트 속성을 통해서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보면은 탑 얼라인 페런츠 혹은 얼라인 컴포넌트에 대한 레프트 합, 레프트 바텀 뭐 이런 것들은 만들면서 느끼면 될 것 같고요. 굳이 모르시겠다면 찾아보시면 돼요.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되거든요. 뭐 릴레이티브 레이아웃, 뭐 얼라인 컴포넌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보면 설명 다 잘 돼 있으니까 사실 그냥 만들면서 느껴보면 돼요. 이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제가 지금 이 뷰 하나를 가지고 얘네들을 다 배치를 했으니까 관계를 가지고 배치를 했거든요. 그럼 얘를 막 이렇게 움직이면은 다 같이 움직여요, 얘네들이. 제가 이렇게 갖다 놓으면 이렇게 움직이고. 그러니까 관계를 통해서 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 그러니까 나중에 수정할 때 얘를 뭐 딴 걸로 바꾸거나 이러면은 꼬이거나 이래가지고 좀 귀찮은 그 반면 그 면이 있지만 만들 때는 일단 편해요. 그냥 내가 만들어 갖다 놓고 얘는 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지정하면 되니까 만들 때 편하긴 한데 수정할 때 불편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해가지고 안드로이드 화면 구성하는 법에 대해서 배워봤거든요. 사실 책이나 이런 거 보면 여기 위젯 하나하나에 대해서 설명하고 뭐 레이아웃도 레이아웃 각각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러는데 지금 일단 화면 구성할 때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리니어 레이아웃하고 릴레이티브 레이아웃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나머지들은 나중에 생각해 보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 해보면서 이게 뭔지 이 속성이 뭔지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겐 구글이 있으니까 라디오 버튼 어떻게 써요? 구글한테 물어보면 다 알려줘요. 체크박스 어떻게 써요? 물어보면 다 알려줘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 하나하나 속성들에 대한 것들은 제가 강의를 안 할 거예요. 그냥 만들면서 내가 이런 개념이 필요한데 그 개념이 뭐예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그건 제가 대답해 드릴 수 있는데 이 하나하나의 개념들에 대해서는 제가 강의를 하기엔 좀 시간이 아깝고 그렇기 때문에 안 할게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그러니까 뷰,
뷰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릴레이티브 레이아웃, 화면 구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치고, 여기까지는 디자이너 분들, 그리고 기획자분들은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돼요. 제가 이 강의를 올리고 또 강의를 또 올릴 건데, 그 강의는 이제 이 기계들이, 그러니까 이게 배치를 하면은 내부적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어느 때 생성되고, 어느 때 죽고, 뭐 이런 화면이 죽고 이런 개념들이 있어요.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는 이제 개발자분들이 알아야 되는 개념이고, 이걸 할 줄 알아야지 안드로이드 개발자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는 그냥 화면 구성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드래그앤드롭하고 이러면 되니까. 그리고 안드로이드 개발자라면 이제 배워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해볼게요. 이 다음 강의부터는.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